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친구 모임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그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누구 한 명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자식이 대부분 취업 준비 중이었거든요. 한 친구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고, 다른 친구는 갑자기 시계를 보면서 일찍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자랑한 친구는 무슨 일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자랑에 더 마음이 아플까? 신기한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재벌이 수백억을 벌었다는 뉴스를 봐도 우리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나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사는 친구가 부동산으로 10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친구 생각만 나고, 저놈이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제가 한 심리학 책에서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그걸 위협으로 느낀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위협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친할수록 더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이 나이 먹고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세상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친한 사람 앞에서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하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잃고 가족과 멀어지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등을 돌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 주변에서 수없이 목격한 일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나는 좋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파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인간관계 망치지 않고 자식들과도 편하게 지내고 진짜 친구들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겠습니까? 10분 지혜 채널에서는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돈 자랑에서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자랑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가족 간의 신뢰마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진정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결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는 말이 새어나가는 순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이죠. 옛날 중국에 조조라는 분이 계셨죠. 어느 날 조조가 사마이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발바닥이 왜 흰색인지 아느냐? 사마이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사마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결국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침묵을 지킬수록 불어나는 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돈이 있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참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셨네요. 하며 치켜세우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곧 찾아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라는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급전이 필요해요. 라며 손을 벌리는 지인들까지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300만 원만 좀 빌려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하지만 한 번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돈을 갚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 김 사장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4년 전에 아파트 2채를 팔았어요. 타이밍이 좋아서 차익이 11억 정도 났습니다. 그 친구가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죠. 야들아, 나 이번에 아파트 팔아서 11억 벌었어. 한턱 쏠게. 그날은 다들 좋다고 난리였습니다. 고급 식당 가서 실컷 먹고 마셨죠. 술 마시면서 다들 축하한다고 했고, 김 사장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형님, 나 사업 자금이 급한데 7천만 원만 좀 빌려줘. 반년 안에 꼭 갚을게. 김 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안 빌려주겠습니까? 친구가 어려운데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하면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 1년이 지나자 그 친구는 아예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도 그 친구 얼굴 보기 싫어서 모임을 끊었고요. 결국 43년 우정을 7천만 원에 판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나 둘 돈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나도 좀 도와줘. 딱 5천만 원만. 내가 투자처 하나 알려줄게. 같이 해보자. 원금은 보장돼. 김 사장은 이제 모임에 안 나갑니다. 친구 얼굴 보기가 싫대요. 돈 자랑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이 피곤해진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 있는 티를 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지고 불필요한 과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자신의 재산을 까먹는 지름길이 되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자랑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죠. 그분이 어떻게 당했는지 아십니까? 모임에서 퇴직금 3억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했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6개월 뒤에 2배로 돌려준다고요. 욕심이 났던 거죠. 결국 2억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고 돈도 날렸습니다. 돈 자랑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재산을 불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 속에서 재산을 잃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문제도 있습니다. 돈 자랑의 또 다른 문제는 질투를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속으로는 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우리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좋아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부럽고 시기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이 쌓이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60세 때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는데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야, 나 이번에 주식으로 5천 벌었어.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더군요. 처음엔 축하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야, 주식 부자님 오셨네. 오늘은 내가 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놀리는 겁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되니까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험담을 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잘난 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형, 사람들이 형 부러워하는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야. 알아서 조심해. 그때 깨달았죠. 내 자랑이 친구들한테는 자극이 됐다는 걸요. 그래도 꼭 자랑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랑한 만큼 베풀어주는 겁니다. 비싼 음식도 대접하고 여행 경비도 보태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물론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 내가 쏘니까 그까짓 자랑, 내가 들어준다 정도의 신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 제일 좋은 건 돈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생겨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복권 당첨돼도, 부동산으로 돈 벌어도, 유산 받아도 입 다물고 계세요. 통장에 조용히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쓰면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그럭저럭 먹고 살아. 별일 없어. 구체적인 금액이나 재산 상태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자식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동네 방네 자식 자랑질을 일삼는 사람을 덜 떨어졌다고 해서 팔불출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애는 스스로 척척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판검사가 돼서 효도하겠다 하지 뭐예요. 실컷 자랑하는 그 순간은 우월감의 쾌락에 기분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부모들의 마음 속에는 큰 상처가 생기죠. 이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해본 부모가 어디 있으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3년 전 제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우리 애가 말이야. 이번에 삼성 들어갔어. 그 친구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참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날은 대화가 금방 끝났어요. 그 다음 주 모임에 그 친구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 친구 아들이 3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다고요.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 집에서 우울해하고 부모 속만 태우고 있었답니다. 제 자랑이 그 친구한테는 송곳처럼 박혔던 겁니다. 그 친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은 3년째 취업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친구는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모임에 나가면 또 자식 자랑을 들어야 하니까 아예 안 나온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어요. 그 친구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자식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이 부모는 자식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보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식 자랑 배틀에서 이겨봤자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남 앞에서만 실컷 자랑할 뿐 정작 가족 안에서 충분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제 딸이 작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동네 사람들한테 내 얘기 좀 그만하세요. 회사에서 다 알고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 말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좋아서, 자랑스러워서 한 마리 딸한테는 부담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부모가 자기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금방 소문나거든요. 그럼 회사 동료들이 야, 너희 아버지가 너 자랑 엄청 하던데? 이러면서 놀립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지옥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자세 등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혀야 하는 덕목들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을 밟고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만 알게 될 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인은 과거를 자랑한다고요. 겸손한 자세를 몸소 실천해야 자녀가 성공의 길목에 섰을 때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자식한테만 말하세요. 내가 자랑스럽다, 잘했다, 이렇게요. 다른 사람한테는 물어볼 때만 대답하고 그것도 짧게 하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영광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계문연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개 속에 울창한 나무들이 드러나는 풍경이라는 운치 있는 이름을 가진 명소였습니다. 관광 안내서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감도는 절경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고목의 나뭇가지가 안개 속에 숨은 모습이 꽤 운치 있어 보이죠. 사진으로 찍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은 분위기가 나거든요. 하지만 실제 그 풍경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겨울철 사람들이 집마다 피우는 연탄 연기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휘감은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신비로운 풍경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저 매캐한 연기에 불과했던 거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공기가 나빴답니다. 이처럼 과거의 영광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수록 현재의 모습은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2년 전 설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30대 때는 마라톤도 뛰고 운동 엄청 잘했어. 회사에서도 운동회 때마다 1등 했지. 육상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어. 신나서 한 20분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운동 잘했던 얘기,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얘기, 그때는 이랬다 저랬다. 근데 나중에 딸한테 들었어요. 아빠,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신다고 지루해 했어요. 그 말 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신나서 한 얘기가 아이들한테는 지루한 옛날 얘기였던 거죠. 제 친구 중에 항상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40대 때는 말이야.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알아? 직원이 50명이었어. 그때는 내가 돈을 쓸어 담았지. 그런데 지금 그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하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현재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결국 대화가 아닌 독백이 되고 맙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직장 얘기를 하면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하면서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과거로 돌리니까 답답한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논어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명성이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 자랑을 하는 분들의 속마음입니다. 대부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잃은 분들이죠. 마치 매캐한 연기 속에 숨어 도망치듯 과거라는 도피처에 숨어 현재의 불만족을 잊으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항상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모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얘기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무도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혼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죠. 과거에 갇혀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업적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이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만약 과거 얘기를 하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교훈을 나누세요. 저는 50대 때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신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거니까요. 네 번째, 술 자랑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저는 소주 3병은 거뜬해요. 제가 술자리 에이스예요. 하면서 자신의 주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마치 이것이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술을 더 잘 마시나 경쟁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음주는 우리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간 손상은 기본이고 뇌세포 파괴, 심혈관 질환, 각종 암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었을 때 술자리에서 늘 내가 이 자리에서 제일 잘 마셔라며 자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술고래며 우스갯소리로 놀리기도 했죠. 회식 때마다 으쓱했답니다. 자기가 술을 제일 잘 마신다고 막내가 쓰러져도 자기는 끄떡없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54세가 되자 간 수치가 올라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5년을 못 버틸 겁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어요. 그때 그분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술 자랑하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의사로부터 술을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술을 완전히 끊었지만 이미 망가진 간은 돌이킬 수 없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됐죠. 제 형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형님은 평생 술을 좋아하셨어요. 나는 술이 약이야.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셔도 끄떡없어. 이렇게 자랑하시곤 했죠. 주변에서 건강 걱정하며 술 좀 줄이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내 체질을 내가 알아? 나는 술이 맞는 체질이야. 그러다가 65세에 췌장염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한 달 넘게 입원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술을 한 방울도 못 드십니다. 조금만 마셔도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옛 성현들은 술은 잘 마시면 백약 중에 으뜸이고 술을 잘못 마시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두 잔의 술로 대화의 물꼬를 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내가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데 하며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도 내심 저 사람 술 자랑하는 걸 보니 참 유치하다고 생각할 테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술 자랑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술을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을 더 멋있게 봅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절제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멋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즐길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니까요. 5번째, 인맥 자랑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친하다. 이런 말들이요. 집안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 바로 인맥입니다. 내가 누굴 잘 아는데 하면서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만 높고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한 마음에 왜곡된 자기 포장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3년 전에 한 지역 유지분을 알게 됐습니다. 지인 소개로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골프도 쳤어요. 그분이 꽤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한 지역에서 사업도 크게 하시고
여러 단체의 회장도 맡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자랑했죠. 나는 그분이랑 친해. 자주 만나서 골프도 치고 그래. 친구들이 오, 대단한데? 이러더군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분이랑 저녁 먹었어. 나한테 중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래.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죠.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인이 보증을 잘못 써서 큰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대답이 차갑더군요. 아, 그건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몇 번 만난 사이였을 뿐이구나. 그분 입장에서는 사업상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었던 거죠. 더 부끄러운 건 제가 그분 이름 내세우며 자랑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별것도 아닌 관계를 마치 절친한 것처럼 포장하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제 후배 중에 항상 나는 구청장을 안다고 말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를 그냥 구청장 아는 사람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 친구 자체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구청장 아는 사람. 그게 그 친구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 구청장이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 친구를 찾지 않더군요. 인맥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은 그 인맥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옛말에 꽃은 꿀을 품고 있으면 소리쳐 부르지 않더라도 벌들은 저절로 찾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를 아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어떤 연예인 만났다. 어떤 국회의원 안다. 이래봤자 듣는 사람은 그래서 뭐 하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내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3개월 입원했을 때입니다. 제가 자랑하던 대단한 인맥들은 아무도 안 찾아왔습니다. 문병 한 번 안 왔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대신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인사 나누던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음식 가져다 주고 병원까지 따라와 주고 그렇게 도와줬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랫집 아저씨는 병원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 주셨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라는 걸요. 평소에 잘 지내던 이웃 한 명이 이름만 아는 유명인 100명보다 소중하다는 걸요. 그러니 누구를 아는지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세요. 인맥 자랑하는 대신 자신의 인품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면 굳이 인맥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당신 자체를 존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을 때 마치 실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무심코 한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노력해서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과 성공, 열정을 표현하는 것과 자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진정성 있는 표현과 잘난 체 하는 것은 분명 다르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요즘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됩니다. 나는 일을 잘해서 항상 성공해. 너도 나처럼 해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살면서 만난 진정으로 대단한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도 찾아내 온 세상에 떠들며 축하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자연스레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정말 성공한 분입니다. 회사를 크게 키워서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을 만드셨죠.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성공을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직원들의 작은 성과도 크게 칭찬하시고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들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고귀한 삶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의 예의와 매너, 책임감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높은 지위나 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선망 대상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선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다니지도 맙시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돈, 자식, 과거, 술, 인맥. 아무리 친한 사람 앞에서도 이 5가지는 절대 조심하세요. 자랑하지 않는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겸손한 삶이 더 존경받습니다. 조용한 삶이 더 평화롭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분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소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0분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